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영주권, 그리고 영구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영구 영주권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시민권은 또 어떻게 받는 건지,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뉴질랜드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기술 이민, 투자 이민, 부모 초청 이민, 배우자 이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주권 과정은 그 심사 조건을 만족시키면 영주권이 승인되게 됩니다. 그럼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 뉴질랜드에 무제한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뉴질랜드 국외를 갔다가 여행하는 것은 영주권 승인으로부터 보통은 2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신청자분이 영주권 신청하고 한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영주권이 승인이 돼서 다음과 같이 뉴질랜드에 다시 재입국하고 나서 그날로부터 2년 동안 24개월 동안 트래블 조건, 여행 조건이 붙는 것으로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영주권이란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주권입니다. 대신 영주권의 제한사항에는 영주권 승인 날짜로부터 2년까지만 출입국이 자유로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뉴질랜드의 체류는 무제한이지만 뉴질랜드 해외로 여행을 하는 것은 2년까지만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가지고서 2년 이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은 영주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영구 영주권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영구 영주권인데 체류도 무제한이고 그다음에 출입국도 무제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구 영주권이죠. 퍼머넌트 레지던시 비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뉴질랜드의 체류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출입국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구 영주권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없는 것이 바로 영구 영주권입니다. 그럼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서 뉴질랜드 국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시는 것이 바로 시민권 증서이고요. 이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뉴질랜드 사람이 되면은 뉴질랜드 여권을 갖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도 만 65세가 넘으면 이중 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과 뉴질랜드 이중 국적을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을 승인받고 나서 최소 2년이 지나야지만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지만이 또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가장 쉬운 것이 뉴질랜드 체류 조건입니다. 1년에 184일 이상을 체류하면은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체류 조건 이외에 다른 방법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매년 40일 이상을 거주하거나 투자 이민의 투자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뉴질랜드가 주 거주 국가인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역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조건 이외의 조건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 영주권은 승인받은 이후에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즉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상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니면 도메스틱 바이올렌트라고 해가지고 가정 내 폭력 사항이 있어도 이것도 역시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체류 조건인 184일에 대한 체류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영주권을 갖다 2023년 1월 1일 날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2년 동안 각각 매년 184일을 체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2차년도가 시작되는 거는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2차년도가 끝나는 것이 2024년 12월 31일이 돼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 가능한 날짜는 2025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아무 때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2차 년도에선 184일을 체류하고 그리고 또 1차 년도에서 184일 이상을 체류하면은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영구 영주권 신청할 때 184일을 갖다 기준 날짜를 갖다가 언제부터 하냐면은 영주권 승인 날짜가 아니라 영구 영주권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역산해가지고 2년을 갖다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년에 184일 이상을 체류하면은 영구 영주권 신청할 때 체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184일이 테크니컬하게 6개월을 조금 더 넘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을 잘하면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각각 5개월씩을 체류하면은 총 연속해서 10개월 동안 체류해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날짜 계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2022년 8월 17일 날 영주권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영주권 비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체류 일자가 2024년 8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2차 년도가 시작하는 게 2024년 8월 17일부터 2차 년도 끝나는 것이 2025년 8월 16일 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청자분이 약간의 좀 상황이 계셔가지고 한국에 좀 급하게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일정상 2024년 8월 16일 전에 뉴질랜드 입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 해외로 출국했다가 여행 조건 날짜 전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면은 영주권의 체류 조건이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날짜를 지나버리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다시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성에서는 여행 조건 연장이라는 또 그런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출국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신청자분이 뉴질랜드 출국한 이후에 5월 27일 날 여행자 조건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민성에선 조건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 변경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1년짜리 조건 연장을 갖다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조건이 연장되었어야 되는 건데 늘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민성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행자 조건 승인이 2024년 5월 30일 날 됐는데 조건 날짜를 갖다가 2024년 6월 13일 날로 14일을 잘라가지고 조건 변경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저도 왜 이민성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간 이민성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1년짜리가 아니라 14일짜리 조건 변경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주권의 오리지널 조건보다 더 짧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갖다 이민성 매니저 쪽을 통해서 컴플레인을 걸고 그리고 매니저랑 직접 통화하면서 내용을 갖다 확인해서 다시 제대로 된 날짜인 2025년 5월 30일까지 조건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네, 이민성도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생각보다 은근히 많죠. 네,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역시 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건 연장을 승인받고 나서 그 다음에 2024년 8월 달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서 신청자분이 해외에 있는 동안에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아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이민성에서 실수한 것이라면은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신청자 본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2020년 8월 27일 영주권 승인받았고요. 그래서 여행 조건은 2022년 8월 27일까지 유효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가 시작하는 게 2021년 8월 28일, 그래서 2차 년도 끝은 2022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행 조건 마지막 날이었죠.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 27일 이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데 2년 동안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2024년 6월 1일 날 신청자분이 아무 생각 없이 호주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6월 14일 그러니까 보름 조금 안 되게 있다가 체류하다가 다시 뉴질랜드 들어왔는데 뉴질랜드 공항에서 영주권이 만기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영주권이 아니라 3개월 방문 비자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법에서 이런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출국 날짜로부터, 왜냐하면 출국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영주권이 만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주권이 만기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세컨더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방문비자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3개월 내에 영주권이 만기되고 나서 3개월 내에 영주권을 갖다 세컨더리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구제해주는 그런 이민법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6월 1일 날 출국했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2일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2일까지 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세컨드리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세컨드리 영주권을 통해서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케이스였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영주권의 체류 조건은 어디서부터 확인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2022년 8월 27일부터 두 번째 연도, 그 다음에 2022년 8월 27일부터 두 번째 연도가 아닙니다. 네, 이런 경우는 체류 조건은 언제부터 카운트가 되냐면은 세컨더리 영주권을 신청한 날짜인 6월 15일부터 역산해서 2차 연도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부터 1차 연도를 계산해서 각각의 날짜 동안에 184일 이상을 체류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류 요건을 만족시키면 세컨더리 영주권을 통해서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분이 영구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래서 체류 조건도 그 다음에 여행 조건도 무제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민성에서 발표된 최근 10년간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2024년 56,032명이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은 숫자가 평소보다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2021년 특별 영주권이 엄청난 많은 숫자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나서 2년 후가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 신청하고 2022년 초에 신청했던 케이스들이 2024년이 되었을 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이 되어서 이렇게 영구 영주권 승인 숫자가 2024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케이스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간혹 가다가 영구 영주권이 기각되는 케이스들을 갖다 상담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캐릭터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영구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캐릭터 관련된 그렇게 경찰 신원조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다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이 500명이 넘으면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아니면 그런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내용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